환자 중심 문화를 위한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배우고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환자 중심 문화를 만드는 곳. 클래스 1. 환자 경험 이해. 웰인사이트 서효정 대표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환자경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웰인사이트 서유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환자 경험, 인간에 대한 이해, 철학, 환자 경험 평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할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환자 경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요. 신병원 환자 경험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 지금도 수가 적용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병원에서 맡아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험생 모드 네, 공부를 하셔야 되고 다른 분들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병원에서는 아니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있니?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 라고 생각이 드는 환경이 맞아요. 네. 해보신 분들은 아시고 지금 있는 분들은 아시고 지금 앞으로 오실 분들이나 공부를 앞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게 되면 가자마자 알 거예요. 네. 우리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쓰는 언어가요, 기술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설명이 탁탁탁, 네, 이렇게 되고요. 이 기술적 언어의 특징은, 사람들이 정보 전달에만 거의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요. 우리가 함께하고 이 기술적 언어를 듣는 사람, 근데 환자 보호자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 기술적 언어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공감적인 언어입니다. 공감적인 언어를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기술적인 언어만 하고 있죠. 그래서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 여유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가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유 없고 집에 오면 그냥 자고 이러면서 이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좀 되돌아보고 반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사유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좀 중요한데 네, 그동안 좀 놓쳤잖아요. 공감하라, 이 공감하라 말만 한다고 이거 어디 돼요? 네, 이런 사고가 네, 조금 들어오고 내가 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근데 한번 저는 공감에 대해서 너무 바쁘면요, 네, 그냥 직원을 훈련시키기도 해요. 네, 공감적 언어, 네, 외우고 훈련하고 행동 변화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네, 이러면서, 물론 이것도 심리학적인 베이스가 있는 내용이긴 해요. 네, 바쁘면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제 의료라는, 것들을 이제 발을 좀 들이게 됐는데,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은요, 좀 철학적인 내용이 좀 많아서 여러분이 들었을 때, 네. 지겹다. 네,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스 1, 환자 경험 이해 시작하겠습니다. 인간 중심, 환자 중심, 고객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 흑인 이제 노예 해방에 대해서 참 많은 네, 공을 세우신 분이고 공을 세웠다라기보다 그걸 하신 분이죠. 지금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이제 이 에브라함 링컨의 동상 저는 아직 가보진 못해서 전 동부 쪽으로만 가가지고 워싱턴 DC 미국에 가면 수도를 가봐야 되는데 원래 나라에 가면 수도를 가봐야 되는데 놀러만 다녔어요. 네. 그래가지고 놀러 다닌 건 아니고 대학을 좀 보러 다닌다고. 근데 이 에브라임 링컨의 동상에 보면 발이 반짝반짝하대요. 근데 아마 이 동상이 되게 커서 사람이 키가 닿을 만한 위치가 한 발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발에 흑인들이 키스를 해서 거기가 지금도 반짝반짝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는 거는 아직도 이제 이 지금 키스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도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네, 이 링컨 대통령의 위치, 전 대통령의 위치가 이 정도 된다. 네,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사랑하는 대통령이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죠. 이때부터, 이 흑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사람, 그때 당시 흑인만 참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백인도 마찬가지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하신 분들 물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흑인의 이제 민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인권 운동이었지만 지금부터 이제 민권 운동으로 넘어가죠. 이때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으로 시작하는 네, 이때 유명한 연설이 있었죠.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제가 하나를 발췌해서 왔는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래서 이 마틴 루터 킹이 이때 그냥 혼자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당시에 뭐 버스 승차 거부부터 시작해서 식사를 할 때도 이 식사를 흑인과 함께 할 수 이제 없다 이러는 이제 백인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자리가 따로 이제 식당에 가면 자리가 따로 있기도 하고 흑인들을 거부하는 식당들이 있고, 네, 이러면서 이제 흑인들이 이제 평등에 대해서, 인간 평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이게 흑인들만 그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때부터.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나왔던 이제 철학자, 근데 예전에는 심리학자가 또 철학자이기도 하고, 심리학이 원래 철학에서 나왔잖아요. 인간 중심 치료, PCT라고 해서요. 이 칼 로저스, 우리 많이 들었죠. 칼 로저스 하면, 내담자 중심 상담. 이거 굉장히 뭐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네, 그 칼 로저스 상담의 뭐 대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 중심 치료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 칼 로저스는 존중과 성장 가능성, 자아실현,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인간은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그리고 항상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사람은요, 항상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이, 그냥 스스로 놔둬도요, 스스로 좋은 긍정적인 방향, 나한테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끊임없이 부담 없이 노력하고 고민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어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아프신 분들, 예를 들면, 정신적인 좀 질병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게 딱 맞는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렵겠구나.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지능 이상의, 그리고 병을 가지지 않은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한테는 괜찮겠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전문가의 역할이 티칭하는, 이런 지시하는 이런 역할이 아니라 촉진하는, 코칭 이런 거 요즘 많이 듣죠. 이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 동기부여라는 거죠.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의 상서를 주도하는 에브런 메슬로우. 메슬로우는요, 그의 인생이 이 5단계 너무 많이 보셨죠? 네.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이죠. 네. 그래서 이 메슬로우는요, 자기 인생이 이 5단계였어요. 메슬로우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어렸을 때 초등학생이, 예전엔 국민학생인데, 초등학생이 자기의 생활을 책임지고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때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는 사람들한테 오는 것 같아요. 또 중간중간에 만남에 좋은 네, 만남들이 있어서 결국 심리학자가 되었는데 자기가 생리적인 욕구에 좀 처음에 어려웠잖아요. 이게 이제 해결되니까 그 다음 단계, 안전의 욕구. 이게 단계별로 이루어져요.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안전의 욕구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이 단계적인, 이 5단계 이론인데요. 그러면 자아 실현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데
이 매슬로우가 재미있게도 그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는 다른 이론을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역피라미드 설인데요. 사람은요, 이 생리적 욕구가 충족돼야지 안전의 욕구 넘어 그다음 자실험까지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진짜 근본적으로 원하는 거는 의미의 욕구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지석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피라미드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맞는 얘기죠. 네, 근데 이거를 주장하고, 이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는 분들만 아는. 그리고 나서 이 민권운동 이후로 사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다 이 병원 안에 녹아들기 시작합니다.